도로 위에는 정말 다양한 자동차들이 달립니다. 그중에는 전기차들도 보이는데요.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배터리겠죠. 전기차 가격의 무려 40%나 차지하는 배터리. 만약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실시간으로 점검해 줄 뿐 아니라 남은 배터리 잔량 체크는 물론 심지어 대여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된다면 어떨까요? 네, 여기 배터리 정보 수집 장치입니다. 사후 관리를 함으로 해서 배터리 구독 서비스 이용자는 그 전기차를 좀 더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이제 쓸 수 있는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출시를 위해 국토교통부 자동차 보험운영과 노중기 사무관이 발벗고 나섰는데요. 지금부터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국내에서 유독 전기차 사용자가 많은 제주도. 올 4월 전기차를 새로 구입한 이윤영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가 전기차 오너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망설이다가 구입하게 됐는데 타면 탈수록 만족하고 있답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대기질이 좋은 날이에요. 전기차를 운행해 보니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이 있는데요. 진짜 조용하네요. 완전 조용해요. 근데 나는 그냥 소리 안 나게 해놨어. 소리 안 나는 걸 즐기려고. 친환경 도시 제주도에는 전기차 배터리 충전소도 많아 배터리 충전도 문제가 없는데요. 단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멀리 가도 부담이 없고, 네, 차도 조용하고 기름차에 비해서 너무 비싸게 받는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수명이 좀 짧으니까 기름차에 비해서 그래서 배터리를 몇 년별로 새로 갈아줘야 된다고 남편이 그러던데 그럴 때마다 가격적인 부담을 갖지 않을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높은 가격 때문에 구매가 망설여졌던 전기차인데요. 이제 이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를 차량 소유자에게 빌려준 뒤 요금을 받는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국내에 운영될 전망입니다. 문제는 현행법에서는 자동차 등록 원부에 자동차 외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해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배터리 구독 서비스 출시가 어려웠었는데요. 국토부는 배터리 소유자가 자동차 소유자와 다른 경우 등록 원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 중입니다.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출시될 경우 정부와 지자체의 구매 보조금에 더해 배터리 가격까지 부담을 덜 수 있어 현재 약 4천만 원대의 전기차를 1,000만 원대에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의 한 택시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로 이미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를 이용 중인 곳이죠. 이 회사는 소유한 택시의 약 30%를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로 구매했다는데요. 전기차 배터리를 논하는데 이분이 빠질 수는 없죠. 세종에서 서울까지 한달음에 왔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세요? 저희 업체에서 운송회사에 대해서 지금 배터리 리스 사업을 지금 국내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요. 지금 리스 사업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려고 한번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예, 저 국토정보 자동차 운용 도움과에 근무하고 있는 노중기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김성환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몇 대 정도 이렇게 지금 저희가 전체적인 차량은 56대고요. 네, 지금 배터리 구독 서비스는 20대 하고 있습니다. 20대요? 예. 언제부터 지금 하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서울시로부터는 8월 24일에 허가를 받아서 예.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 달서부터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죠. 정상적인 가격이 한 4,500만 원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배터리 구독으로는 한 2,200 정도가 빠지는 거죠. 굉장히 싸게 사시네요. 예.
처음 설립하게 되면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뭐 아시는 분 소개로 이제 구독 서비스라고 하는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이제 또 담당자들하고 미팅을 여러 번 가진 다음에 이런 걸 시행하게 됐습니다.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활성화가 되면 전기차 보급이 활성화가 되고 배터리 관련 신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 기대되어 자동차 관리법의 하위 법령인 자동차 등록령을 현재 개정 중에 있고 개정 내용은 자동차 등록 원부에 소비자가 배터리를 구독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등록 원부에 기재하는 내용으로 전기자동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법령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리스를 함으로써 전기차 가격의 약 40분에 가까운 배터리 가격이 초기 구입 비용에서 낮아지고 전기차 구입의 선택권이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 사업자는 리스 계약을 통해 소유한 배터리를 등록 원부에 그 사실이 기재가 되므로 보다 안정적인 리스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마침 오늘 운행을 마친 전기차 택시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운행 지금 이제 운영하고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뭐가 콜 받던 상태로 돼 있고. 그러니까 전기차를 운전해 보신 분은 내연기관 몰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피로도가 이건 확실히 줄어요. 내연기관은 이게 진동이 있잖아요. 이건 진동 자체가 없고 그리고 또 뭐 순발력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이게 좋으니까. 해봐도 될까요? 보셔야지. 노준기 사무관이 직접 운전석에 앉아보는데요. 시동도 한번 걸어보세요. 이게 눌러서 똑같은 거예요? 아, 걸린 건가요? 예, 아무 소리가 없어요. 거의 소음이 없는데? 지금 이제 차 앞에 숫자가 나오잖아요. 395라고. 이게 이제 키로수 갈 수 있는 키로수입니다. 그게. 395km. 일단은 운행이 많으신 뭐 이제 운송 관련돼 일하시는 분들은 전기차로 바꿔서 이렇게 이제 운행을 하시면 이제 많이 좀 피로도라든지 그게 많이 많이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장시간 운전하는 택시 기사들은 전기차를 누구보다 선호합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네. 예, 여기 배터리 정보 수집 장치입니다. 아, 여기 무슨 숫자가 써 있네요. 예. 각 차량별로 다 달려 있고요. 이게 이제 본사에 이제 전송이 돼서 배터리 상태를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조치를 할 수 있게.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무료로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배터리에 대한 상태 체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차량이 전기차에 대해서 과충전, 과방전이나 이런 전기차에 이상이 있는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체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배터리 상태가 오래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케어 서비스를 해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섬세한 전기차 배터리 케어 서비스 덕분에 기존의 LPG 택시에 비해 운행 거리를 획기적으로 연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경제성의 효율성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셈인데요. 이것이 바로 서비스 실행을 앞두고 택시 업계에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에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내연기관차 택시 수명이 내연기관차는 지금 보통 법인 택시는 4년에서 1년 연장이거든요. 근데 전기차는 지금 법인 택시는 6년이에요. 6년에 1년. 예. 굉장히 또 오래 쓸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 정도만 뭐 6년에 1년이면 8년이니까 그 정도만 써도 충분하죠. 운행 맡으신 거예요? 네, 뭐 이렇게 택시 얼마나 하셨어요? 한 3년 했어요. 3년? 근데 이게 전기 택시 들어왔던데 어떠세요? 네. 보시니까? 좋죠. 바꾸실 의향이 있으세요? 예. 그거 상담하러 왔는데. 그 상담하러 오셨어요? 예. 동료 택시 기사들의 경험으로 입증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의 다양한 장점들에 김문식 씨도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뭐 그렇게 하면 제가 선택할 그 권리가 폭이 상당히 넓어지는 거죠. 뭐 사용자 입장에서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전기차 배터리 법령 개정을 앞두고
현장을 찾아 사용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겠죠. 저희가 지금 이제 법령 지금 개정 중에 있는데 오늘 좀 현장 나와서 이제 느낀 거를 또 정책이라든지 법령 개정안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걸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이 시행됐을 때 시민들도 이제 많은 혜택이 가고 좋을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 포항역 이곳에서 노준기 사무관을 만나기로 했는데요. 무슨 일로 이 먼 곳까지 출장을 왔을까요? 포항은 자주 오세요? 자주 오는 건 아니고요. 네네. 저희가 좀 저희가 법령 개정하는 사항이 있는데, 네네네. 그 관련 업체 좀 방문 좀 하러 왔습니다. 네, 지금 요 방문할 업체는 지금 국내에서 유일하게 자동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를 지금 운송 업체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업체거든요. 이제 구독 서비스뿐만 아니라 그 배터리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도 하고 있어가지고 현재 현장에서 어떻게 이제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지 그럼 파악을 해보려고. 와, 포항의 에메랄드빛 바다가 이국적인 풍경을 선사하는데요. 바닷길을 따라 찾아간 곳은 전기차 배터리 팩 제조는 물론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를 실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내셨죠? 멀리까지 오셨네. 아닙니다. 그래서 날씨가 좋아가지고. 예. 이거는 저희가 저희 회사 제일 처음에 만든 배터리 팩입니다. 이거는 이제 교환형. 사람들이 타고 내릴 때. 그때 이제 위에 상부에서 버스가 정류장에 멈춰 섰을 때 버튼을 누르면 버스의 상부가 열리면서 자동으로 배터리 팩을 교체해 줍니다. 승객이 타고 내릴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 상상도 못했네요. 우리 이거 보시면은 더 놀라운 것은 현장에 나가지 않아도 배터리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버스의 모든 데이터를 이렇게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현재 운행하고 있는 버스들 현재 배터리의 실시간 상태입니다. 상태고 여기 뭐 부가적으로 보면 각 버스들이 현재 이제 얼마 정도 충전을 했고 얼마 정도 전기를 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실제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그래프고요. 저희가 실제 배터리팩을 만든 거하고 저희가 이제 구독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만들지는 않았지만 배터리를 저희가 먼저 사서 빌려드리는 그런 거죠. 그리고 합쳐가지고 한 300대 정도 있습니다. 네. 이 회사가 배터리 구독 서비스를 시작한 아주 중요한 이유는 배터리를 재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데이터를 수집을 한 거예요. 계속 운행하고 있는 동안에 데이터를 이렇게 쭉 계속 가운데 모은 겁니다. 모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전기차에서는 다 쓰고 나면 전기차에 다 쓴다는 게 우리의 수명이 한 75% 남았을 때 우리가 전기차에서 다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다 쓰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른 용도 쓰는 게 대표적인 게 우리가 ESS라고 해서 전기를 저장하는 그냥 장치가 있습니다. 우리 물탱크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용도로는 여기 전기차에서는 조금 이제 주행 거리가 짧아져서 불편해서 못 쓰지만 어쨌거나 전기를 담을 수 있는 능력은 있으니까 걔를 이제 여기서 쓰는데 단 이렇게 검사를 해야 됩니다. 얘가 안전하냐, 그 다음에 남은 성능이 실제로 75냐, 아니면 70이냐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 검사를 하고 2020년부터 규제 샌드박스로 배터리 구독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박재홍 대표. 그는 처음부터 배터리 재사용을 목적으로 이 서비스를 실행했는데요. 배터리를 재사용하려면 배터리를 모아야 하는데 렌탈 시스템을 이용하면 배터리 소유권을 갖게 되고 그러면 다 쓴 배터리를 쉽게 수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 이제 50kWh짜리인데 이건 UPS에 들어가는 거예요. UPS에 들어가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거는 자동차에서 떼가지고 그 아파트에 보면
정전됐을 때 예. 그 엘리베이터 같은 것들은 이제 바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비상 발전해야 되니까 예. 그때 쓰는 배터리들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용으로는 이제 쓸 수는 없는 거고. 전기차로 이제 쓸 수는 거리기에는 이제 충전해가지고 가는 거리가 짧으니까. 예.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딱 이렇게 하나를 구성해서 그렇게 이제 어디 딱 거치해 놓고 이동용으로 쓰는 게 아니고 예. 그런 거에서는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폐배터리로 만든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입니다. 버스 폐배터리 수십 개를 모으면 남은 75%의 전력량이 합해져서 엄청난 전기량이 다시 발생하고 재사용이 가능해지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계속 팩식으로 이제 교체해서 이제 계속 쓰는 거네요. 네, 계속 교체해서 쓰는 겁니다. 그 요거 자체로 이제 동작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저희가 상품을 팔 때는 요거 하나가 버스 한 대분이에요. 아, 여기 전체가요? 요게 이제 이곳에서는 버스에 장착하고 교체할 수 있는 배터리 팩을 직접 제조하는데요. 배터리 구독 서비스로 수거된 버스의 폐배터리는 검사를 통해 잔존하는 배터리 양이 70에서 75%가 되는지 검사한 후 배터리 재활용에 쓰여집니다. 철저하게 관리된 재활용 배터리로 만든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는 다양하게 활용이 되는데요. ESS는 전기차 충전소나 낮에 생산된 전기를 저장했다가 사용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소 등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 안에서 어떻게 보면 교체하기 뭐 공간을 일부러 좀 넓게 하는 거죠. 교체하기 편하게. 구독 서비스 차량뿐만 아니고 이제 ESS 하는 이런 장치들도 똑같이 그게 모니터링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김포에 있는 상온이라고 그 버스에서 22만 9천 킬로를 실제로 운행했다. 들어간 배터리는 지금 현재는 이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 이름이 없네요, 걔는. 이름이 없죠. 그러니까 저희들끼리만 이제 이렇게 오죽하면 이렇게 이름을 선진버스 33 다시 일단 일본에 이렇게 이제 23만 킬로 운행한 거다. 저희가 그 이력 관리를 했다고 했을 때 그거를 사실은 공식화하는 거. 우리 이번에 해주신 게 제 생각에는 하나의 규정화 예. 한 부분에서 큰 이제 진일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배터리에 이름을 붙여주고 철저히 관리하면 배터리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초기 비용이 획기적으로 좀 낮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그러다 보면 전기차 구입이 확산이 되고 그에 따라서 배터리 관련 신산업의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차량의 전기차 비율을 높이는 것은 시급한 일일 텐데요.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입니다. 제가 배터리 관련 이제 법령을 개정하면서 소유자분들께서도 이제 배터리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오늘 그런 연구를 하는 그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배터리 셀의 기본 구조입니다. 이 레이어들이 적층이 돼가지고 셀들이 구성이 있고 이 셀들이 또 적층이 돼가지고 모듈, 그다음 모듈이 적층해서 이렇게 팩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배터리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게 셀의 레이어들입니다. 요 안에 이제 리튬이 있는 건가요? 이 안에 이제 양극재에 리튬 원소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전하의 이동에 따라 가지고 전이 차이에서 이때 에너지가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화재의 위험 때문인데요. 충돌로 인해 외부에서 강한 힘을 받거나 과열, 과충전 등의 충격이 가해지면 배터리 내부에서 양극과 음극이 접촉해 화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안전성 검사가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는데요. 모듈이 모여 있고 그다음에 좀 PRA 같은 이제 안전 기능들이 있고 그다음 BMS를 통해 가지고 배터리가 안전하게 관리가 되는지를 한국은 주차 중에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 기술들을 좀
개발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관련된 기준들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이야말로 기술 개발에 있어 최우선 조건일 텐데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항목 중에 국내에만 있는 독특한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내에는 12가지 안전 기준으로 저희 배터리를 시험하고 있고 그게 국제 기준보다 한두 가지 항목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강화된 강화된 기준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국내에 있는 침수 시험이라 독특한 시험이 있는데 바닷물과 동일한 염도의 배터리를 담가가지고 바다 폭발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침수 시험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독특한 지형을 감안한 실험인데요. 염수에 배터리를 완전히 침수시켜 발화와 폭발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때문에 바닷물에 빠져도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낮죠. 그 기준을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중국뿐입니다. 배터리 검사실로 향하는 두 사람. 본격적으로 배터리 안전성 검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볼 텐데요. 노준기 사무관은 국민에게 전기차 배터리의 안정성을 설득하고 배터리 구독 서비스를 홍보하기에 앞서 정책을 실현시켜야 하는 본인이 먼저 직접 보고 체험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사무실이 아닌 현장에 나와서 이렇게 돌아보시니까 어떠세요? 그럼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하다 봐 이제 일선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현장에 와서 이제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감이 더 와닿고 더 이제 빨리 더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용차장 배터리고 이 배터리 그 차량의 전체 플로어에 이제 하부에 장착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차량의 전방이고 뒷시트가 있는 후방. 팩이네요. 배터리. 네, 배터리 팩이라고 보면. 현재 전기 승용차의 경우 배터리는 대부분 재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기 승용차의 소유주가 전기차를 처분할 때 함께 폐기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유사한 구조를 통해가지고 지금 현재 구현이 돼요. 일단은 지금 현재는 배터리가 차량의 핵심 부품이긴 하지만 전기차 핵심 부품이긴 하지만 그게 별도로 관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의 배터리의 생산부터 운행, 그다음에 운행 후에 탈거하고 나서 다른 산업으로 재사용하는 부분까지 또 관리를 하려면은 배터리에 별도의 이력 번호를 부여를 해가지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국내 전기차 배터리 안정성 평가는 국제 기준보다 까다로워 모두 12항목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배터리의 안전성이야말로 전기차 보급과 확산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극한 상황들을 예측해 안전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9m) 높이에서 자유낙하시켜 충돌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는 낙하 시험에서는 전해질 누출이나 발화, 폭발이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연소 시험은 섭씨 800도와 1100도 사이에서 2분간 가열하여 외부 화재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합니다. 주행 시 발생하는 진동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는 진동시험, 급가속, 급제동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는 충격시험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지금 하시는 일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으세요? 어쨌든 제가 배터리 관련돼서 이제 그 법령을 개정 중에 있고 이제 어떤 이 배터리에 대한 시민들의 이제 문의가 이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오늘 이제 본 것들을 이제 업무에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